10세가 넘은 어르신 중 단 5%만이 건강과 자립을 예측하는 이 5가지 동작을 여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상이시고 예전엔 쉬웠던 일들이 점점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자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인구의 단 5%만이 이 5가지 중요한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의 건강과 독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무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런 능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너무 늦게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린다면 쇠약해지는 흐름을 되돌릴 수 있고 강인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상위 5%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위한 조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노년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여전히 할 수 있는 5가지 기본 능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 능력들은 앞으로의 건강 상태와 움직임 자립 여부까지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입니다. 혹시 지금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무렵엔 내 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고마워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 들고 서 있기 테스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서울 종로에 사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어느 아침 양말을 신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장에 손을 짚지 않으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소한 불편함이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크게 예고하고 있었는지를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한쪽 다리로 30초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왜 이 테스트가 중요할까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한쪽 다리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낙상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상은 현재 노년기 사망 원인 중 가장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변화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60세에는 평균 25에서 30초 정도입니다. 70세가 되면 이 숫자는 15에서 20초로 줄어듭니다. 80세가 되면 대부분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잠깐 멈추고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벽 근처에서 안전하게 시도하시고 몇 초나 버티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건 단순한 균형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몇 초 안에 귀의 평형감각 근육의 힘, 몸의 위치, 감지 능력, 그리고 뇌신경 기능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초도 버티지 못하면 낙상과 골절, 그리고 독립생활 상실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면 30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같은 나이대에서도 신체 기능이 수십 년은 젊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82세의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테스트를 했을 땐 3초도 차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균형이 너무 불안정해 따님이 요양시설을 고민할 정도였죠. 하지만 박 어르신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벽을 짚고 하루에 5번씩
한쪽 다리만 살짝 들어 5초씩 버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했고 한 달 뒤에는 10초를 손을 짚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45초까지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40대보다도 오래 서 있을 수 있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벽 가까이에서 다리를 살짝만 들어보세요. 한쪽씩 5초간 유지하고 좌우 번갈아 5번씩. 하루 2번 반복하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다리를 더 높이 들고 시간을 늘려보세요. 궁극적으로는 벽 없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연습을 계속해도 점점 균형이 나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 균형 문제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지금보다 더 깊고 결정적인 예측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75세인 전주에 사는 이정숙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팔걸이를 꼭 짚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사소한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예고하고 있었던 건 그녀도 몰랐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팔에 도움 없이 30초 안에 의자에서 10번 이상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체 근력은 곧 사망률 자립 능력, 그리고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는 매년 38%의 근육량을 잃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가장 먼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움직임의 자유, 바로 그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모르게 팔걸이를 짚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합니다. 이 테스트는 허벅지 근육의 힘중심 잡는 능력, 그리고 실제 움직임의 기능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점검입니다.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60세 이하는 15회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는 12회에서 14회가 적정 기준입니다. 70세에서 80세는 10회에서 11회가 적당합니다. 만약 80세 이상이신데도 10회를 무리 없이 수행하신다면 이미 상위 5%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이 테스트를 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벅지 근육이 온몸의 무게를 중력에 맞서며 들어올립니다. 복부 근육은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균형 감각은 넘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시켜주며 심장은 운동하는 근육에 혈액을 효율적으로 보내줍니다. 불과 30초 만에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이번에는 77세인 김형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는 좋아하는 소파에서 일어나기 위해 두 팔을 짚어야 했고 식탁에서 일어날 땐 손자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게 나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팔의 도움을 받으며 의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도 다리 근육을 의식하며 사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팔을 사용하지 않고 가슴 위에 팔짱을 끼고 일어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10회를 거뜬히 해냈고 지금은 무려 18회나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50대 아들보다도 더 낫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고르게 딛습니다.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오직 다리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앉습니다. 처음엔 하루 3번 한 번에 5회씩 시도하세요. 익숙해지면 이틀에 한 번 정도씩 한 회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일어나며 반동을 쓰지 마세요. 처음엔 팔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하체 사용을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도 짚어드릴게요. 몸을 앞뒤로 흔들어 반동으로 일어나려 하거나 숨을 참거나 통증을 무시하고 무리하는 것입니다. 근육의 피로감은 자연스러우나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테스트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분들도 깜짝 놀랄 만큼 어려운 검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낙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뒤로 걷기 테스트입니다. 72세의 대구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어느 날 부엌에서 끓는 냄비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하다 중심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걷는 건 괜찮은데 뒤로 걷는 건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일은 박 할머니의 노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아무런 지지 없이 망설임 없이 뒤로 20보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행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위험을 피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뇌가 얼마나 복잡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뒤로 걷는다는 건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 공간, 인지력 인지처리 능력 등 자립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능들이 모두 동원됩니다. 특히 평소와는 다른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뇌는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가능하시다면 조용한 곳에서 직접 해보세요. 누군가 옆에 있어 주시고 뒷걸음으로 천천히 몇 걸음 걸어보세요. 느낌이 확연히 다르실 겁니다. 앞으로 걷는 것과 뭐가 다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뒤로 걷는 동안 우리의 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시각은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향 안내를 하지 못합니다. 대신 몸의 위치 감지 기능인 고유감각 그리고 귓속 평형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뇌는 이 모든 감각들을 통합해 몸의 위치를 파악하고 근육을 조정해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검사는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처음에는 뒤로 10보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20보까지 늘려보세요. 중요한 건 한 줄로 곧게 걸으며 중심을 잃지 않고 손으로 벽이나 가구를 짚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다면 인지 유연성과 균형 자신감, 신경 근육 조절 능력이 아직 또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질까요? 첫째, 몸이 스스로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 즉 고유감각이 나이 들면서 둔해집니다. 둘째, 특히 뒷부분의 근육들, 엉덩이와 햄스트링 같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뒤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뻣뻣한 자세와 망설임을 만듭니다. 넷째, 귓속 평형기관의 기능 저하로 인해 균형 유지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79세인 최병수 어르신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처음에 겨우 3걸음 뒤로 가는 것도 불안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나이 땐 원래 그렇다고 했지만 최 어르신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대고 하루에 3걸음씩 천천히 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집에 있는 긴 손잡이나 의자 사이에서 연습을 이어갔고
6주 뒤에는 아무런 지지 없이 열린 공간에서도 10보 이상을 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일과로 뒤로 걷기를 실천하며 25보도 무난하게 해냅니다. 이 연습 덕분에 2번의 큰 낙상 위험도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벽에 등을 붙이고 벽과 계속 접촉하면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보세요. 익숙해지면 양쪽에 의자를 두고 그 사이에서 걸어보세요. 그 다음엔 열린 공간에서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는 상태에서 연습하세요. 처음엔 3걸음 이후 며칠 간격으로 한 걸음씩 늘려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고 바닥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시고 어지럽거나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즉시 멈추세요. 심한 평형장애나 최근 낙상 경험이 있다면 이 운동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다음 테스트는 아마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자립 능력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4번째는 일어나 걸어 다시 앉기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80세인 부산 하운대에 사는 이명자 어르신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 끝까지 걸어가신 뒤 다시 돌아와서 앉아보세요. 단순히 들리지만 실제로 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원래는 12초 안에 마칠 수 있는 동작인데 그녀는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날의 검사 결과는 그녀의 노후 계획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이 동작은 고령자의 이동성과 자립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이 테스트를 12초 이내에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몸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전신 종합 검사입니다. 근력, 균형 감각 보행, 안정성 뇌 처리 속도, 낙상 위험까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잡이나 의자의 도움 없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약 3m 정도를 걸어간 뒤 돌아서 다시 걸어오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이 전 과정을 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지금 가능하시다면 옆에 누군가 계신 상태에서 직접 해보세요. 몇 초가 걸렸는지 시간을 재보고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초 이내라면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낙상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초에서 12초 사이는 기능적 이동성은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13초에서 19초는 이동에 제약이 있고 중간 정도의 낙상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20초가 넘는다면 낙상 가능성이 높고 보조기구나 도움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동작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허벅지 앞쪽 근육과 복부의 안정성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걷는 동안에는 걸음걸이의 보폭의 안정성,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확인됩니다. 방향을 전환할 때는 회전 시의 균형 능력과 공간 감각이 드러납니다. 돌아오는 걸음에서는 피로도와 움직임의 일관성이 드러나고 다시 앉는 동작에서는 조절된 힘과 몸의 협응력이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76세인 정은숙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처음 이 테스트를 받을 당시 28초가 걸렸습니다. 의사는 낙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보행기를 추천했지만 정 어르신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회씩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꾸준히 시작했습니다. 또 동네 산책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걸으며 걸음 속도를 높였고 집 거실에서는 회전 동작을 반복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8주 만에 테스트 시간이 15초로 단축되었고 6개월 뒤에는 11초에 완주하며 젊은 사람 못지않은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앞서 소개한 방법대로 연습하세요. 걷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내딛는 보행 훈련을 하고 보폭을 조금씩 늘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 전환은 싱크대나 벽을 붙잡고 몸을 회전시키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전체 동작을 매일 한두 번씩 꾸준히 연결해서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화해야 할 근육은 허벅지, 엉덩이, 복부 종아리입니다. 균형 연습은 고정된 자세보다는 움직임 속에서 중심을 유지하는 동적 균형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보행 능력을 높이려면 장애물 넘기, 다양한 바닥에서 걷기, 속도 조절하기 같은 응용 훈련도 병행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자신감은 움직임의 질을 좌우합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긴장감과 불필요한 근육 경직을 불러와 오히려 움직임을 느리게 만듭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쌓는 것이 근육 훈련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체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조정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엔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세요. 걷는 거리도 짧게 시작하고 중간에 쉬어가며 천천히 늘려가도 됩니다. 완벽한 수행이 목표가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검사입니다. 이 테스트는 여러분의 안전과 독립성을 지켜줄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5번째 테스트는 아마 지금까지 중 가장 놀라운 검사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단순합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기, 단지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지만 이 동작이야말로 우리 몸에 숨겨진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미래의 자립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김상호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편이라 스스로에게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는 한쪽 다리로 서서 30초 이상 거뜬히 버틸 수 있었고 주변에서도 늘 정정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눈을 감고 같은 자세를 시도하자마자 그는 그대로 휘청이며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그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노화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눈을 감은 상태로 한쪽 다리로 5초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지 근력이나 균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3가지 핵심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귀 속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계 근육과 관절에서 신호를 보내는 고유 수용 감각, 그리고 뇌가 이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감각 통합 기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어두운 공간이나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낙상을 방지하는 데 이 3가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용히 일어나 복도를 걷는 순간들, 혹은 불을 켜지 않고 부엌으로 향하는 짧은 동선들. 이때 눈에 보이는 정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오직 귀와 근육 감각, 그리고 뇌의 협업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중 하나라도 미세하게 약해진다면 그 결과는 넘어짐 골절 혹은 병원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조용히, 그러나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이 테스트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안전한 공간에 계시다면 벽이나 손잡이 가까이에 서서 조심스럽게 한쪽 발을 들어보세요. 눈을 감은 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반드시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며 어지럽거나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는 30초 이상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이 시간이 약 10초에서 15초로 줄어들고 70세에는 평균 5초에서 10초 정도입니다. 80세가 넘으면 대부분 3초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70세가 넘었음에도 1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뛰어난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검사의 배경에는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귀 속의 작은 결정들이 머리의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고 근육과 관절에는 몸의 위치를 뇌로 전달하는 미세한 센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체계는 눈이 닫히는 순간 전적으로 작동하게 되며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눈을 감는다는 간단한 행위가 사실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해 81세의 윤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처음 이 테스트를 시도했을 때 눈을 감자마자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그대로 앉아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불 꺼진 상태로 한번 미끄러졌던 경험도 있었기에 딸은 그녀의 자립생활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윤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눈을 뜬 채 한쪽 다리로 30초 이상 서는 연습부터 시작했고 점차 눈을 1초, 2초, 3초씩 감는 연습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고유 감각을 단련하기 위해 푹신한 매트나 다소 울퉁불퉁한 바닥 위에서 연습을 이어갔고 몸의 감각에 더 집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눈을 감은 상태로 12초 이상 버틸 수 있게 되었고 화장실 이동이나 밤길 보행에서도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계별로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을 뜬 채로 한쪽 다리로 서는 자세를 30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해 보세요. 그 다음엔 눈을 완전히 감기 전 반쯤 감거나 시야를 좁히는 방식으로 시각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발밑이 평평하지 않은 매트 위에서 서보거나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살짝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도 함께 연습해 보세요. 이러한 방식은 전정계와 고유 수용 감각 통합 능력을 동시에 자극하며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줍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한 훈련 그 이상입니다. 많은 낙상은 밤중에 조명이 약한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의 시야가 아닌 몸의 감각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각들은 운전 중에도 작동합니다. 빗길이나 야간 운전처럼 시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차선 유지와 거리 감각은 이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만약 최근 들어 평형 감각이 갑자기 나빠졌거나 어지러움 청각 변화 혹은 연습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부 전정계 이상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가지 테스트 모두를 알게 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테스트를 일정 수준 이상 수행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삶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5가지 테스트를 꾸준히 해내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단순한 근력 향상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하게 되고 낙상 사고는 무려 60%나 줄어들며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점도 평균 8년 이상 늦춰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감동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83세인 전남 순천의 이복순 어르신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5가지 테스트 모두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자주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가족들도 요양시설 입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이제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복순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그곳에서도 계단을 오르고 짐을 챙기며 능동적으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한쪽 다리로 40초 이상 안정적으로 설 수 있고 30초 안에 12회 이상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며 뒤로 걷기 역시 주저함 없이 해내십니다. 일어나 걸어 다시 앉기. 테스트는 10초 만에 마무리하시고 눈을 감고도 15초 이상 균형을 유지하실 수 있을 만큼 감각 조절 능력도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이 변화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복순 어르신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흔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단 15분 그것도 집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낸 점이었습니다. 진료를 맡은 의사 선생님도 신체 나이만 보면 60대 중반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예전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일상에서 이제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치고 혼자 집을 지키는 것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테스트는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존엄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실제로 이 능력을 꾸준히 관리하고 훈련해낸 분들은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분들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테스트들을 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 생각하게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가 가장 놀라웠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면 지금 그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후에 독립과 존엄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